꽤 많은 아이. 옛날 어느 마을에 사이좋게 사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만덕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만덕이는 어려서부터 매우 똑똑하여 널리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마을에 사또가 새로 왔습니다. 사또는 마음씨가 나쁘기로 유명하였고 남이 잘 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뭐? 만덕이네 부모가 그렇게 사이가 좋다고? 사또는 만덕이네 집의 소문을 듣고 셈이 났습니다. 여봐라! 당장 만덕이 아버지를 데리고 오너라! 사또는 만덕이네를 골려줄 생각을 하였습니다. 여봐라! 여기가 만덕이네 집이냐? 갑자기 사령들이 집으로 몰려오자 만덕이 어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일이신지요? 사또께서 만덕이 아버지를 찾으시오. 반일 나가서 돌아올 때가 되었는데. 그런데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저쪽에서 만덕이 아버지가 아이고. 오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사령들은 만덕이 아버지를 사또한테 데리고 갔습니다. 네가 만덕이 아비냐? 예. 그런데 무슨 일로 부르셨는지요? 내일 안으로 황소가 낳은 송아지를 가져오너라. 가져오지 못하는 날에는 혼날 줄 알아라. 황소가 낳은 송아지요? 황소는 수컷인데. 만덕이 아버지는 잘못 들은 줄 알고 자신의 귀를 의심하였습니다. 말이 많다. 가져오라면 가져올 것이지. 당장 물러가거라. 만덕이 아버지는 아무 말도 못하고 물러나왔습니다. 집에 돌아온 만덕이 아버지는 연방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 있으세요? 아들 만덕이가 물었습니다. 아주 큰일이 났단다. 큰일이야. 아버지는 또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 말씀해 보세요. 빨리요. 만덕이가 자꾸 묻자 아버지는 관가에서 있었던 일을 말해주었습니다. 그게 아버지, 아무 걱정 마세요. 제가 대신 사또께 다녀올게요. 만덕이가 자신있게 말하였습니다. 다음 날 만덕이는 사또를 찾아갔습니다. 만덕이 인사드리옵니다. 누가 너더러 오라고 했더냐? 사또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또 어른, 아버지가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눕더니 그만 어젯밤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버지가 아이를 낳았다고? 있네 이놈! 감히 누구 앞에서 거짓말을 하느냐? 사또는 불같이 화를 내었습니다. 사또나리 그렇게 화만 내실 일이 아닙니다. 사또께서도 거짓말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무슨 거짓말을 하였단 말이냐? 사또는 펄펄 뛰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황소가 어떻게 송아지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 아버지가 아이를 낳았다면 황소도 송아지를 낳을 수 있겠죠. 사또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어린 만덕이에게 당한 것을 생각하면 화가 났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추운 겨울이 왔습니다. 사또는 또 만덕이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내가 지금 산딸기가 먹고 싶으니 당장 가서 따오너라. 이 겨울에 산딸기를 따오라고요? 사또의 엉뚱한 명령에 만덕이 아버지는 기가 막혔습니다. 하얗게 눈 덮인 산에 산딸기가 있을 리 없었습니다. 다음 날 만덕이는 또 아버지 대신 사또에게 갔습니다. 사또 어른, 아버지가 산딸기를 따러 산에 갔다가 그만 뱀에게 물려 제가 대신 왔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느냐? 이 추운 겨울에 뱀이 어디에 있단 말이냐? 그럼 추운 겨울에 산딸기는 어디 있을까요? 뱀이 있다면 산딸기도 있겠죠. 사또는 어린 만덕이에게 또 지자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만덕이를 없앨 궁리를 하였습니다. 봄이 오자 사또는 다시 만덕이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만덕이는 똑똑한 아이니 잘 키워서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러니 내가 서울로 데리고 가겠노라. 만덕이 아버지는 무슨 꿍꿍이 셈이 있는 줄 알았지만 사또의 명령을 거역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서울에 간다고요? 와, 신난다. 만덕이는 아버지 말을 듣고 매우 좋아하였습니다. 얘야, 그렇게 좋아할 일만은 아니다. 사또가 또 무슨 일을 꾸밀지. 아버지, 아무 걱정 마세요. 만덕이는 겉으로 태어난 척하였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만덕이와 사또 일행은 서울로 길을 떠났습니다. 여러 날 만에 큰 강가에 이르렀습니다. 만덕이를 저 강물에 밀어넣자. 사또는 부드럽게 만덕이를 불렀습니다. 만덕아, 여기 앉아서 잠깐 쉬었다 가자. 사또의 속셈을 눈치챈 만덕이는 짐을 사또 옆에 놓았습니다. 사또는 보지도 않고 발길로 힘껏 걷어찼습니다. 야! 물론 강물에 빠진 건 아, 만덕이가 아니라 아니. 사또의 소중한 짐이었습니다. 사또는 일이 실패로 돌아가자 이번에는 만덕이에게 편지를 한 통 써주며 일렀습니다.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으니 이것을 가지고 마을로 돌아가 내 아들에게 전하여라. 그럼 저는 서울에 못 가나요? 나중에 데려가도록 하마. 만덕이는 편지를 가지고 왔던 길을 되돌아갔습니다. 한참 길을 가던 만덕이는 다리가 아파 바위에 걸터 앉았습니다. 여기에 뭐라고 쓰였을까? 만덕이는 편지 내용이 몹시 궁금하였지만 글을 읽을 줄 몰랐습니다. 이걸 누구에게 읽어달라고 해야 할 텐데. 만덕이는 누군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때 마침 스님 한 분이 저쪽에서 오고 있었습니다. 저 죄송합니다만 이 편지 내용을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만덕이는 스님에게 편지를 주었습니다. 이 아이가 네게 가거든 없애버려라. 편지를 읽은 스님은 깜짝 놀라며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만덕이는 지금까지의 일을 자세히 말하였습니다. 고약한 사람 같으니라고. 만덕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스님은 화를 내었습니다. 이 편지를 그대로 가져가면 안 된다. 잠깐만 기다려라. 스님은 편지를 다시 써주고는 길을 떠났습니다. 만덕이는 스님이 써준 편지를 가지고 사또의 아들에게 갔습니다. 이 아이는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니 이 편지를 가지고 가거든 곧바로 막내와 결혼시키도록 하여라. 이 편지가 진짜리였다. 물론이고 말고요. 스님이 써준 글씨는 사또의 글씨와 똑같았습니다. 사또의 아들은 만덕이를 좋아하지 않았지만 아버지의 편지가 분명한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다음날 만덕이와 사또의 막내딸은 결혼을 하였습니다. 마을 사람들 모두 두 사람의 결혼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며칠 후
마을로 돌아온 사또는 펄펄 뛰었습니다. 아니, 이게 어찌 된 일이냐? 내 딸과 만덕이가 결혼을 하였다고. 아이고, 그러나 이미 결혼을 하였으므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한편 만덕이의 아내가 된 사또의 딸은 마음씨가 착하고 부지런하였습니다. 만덕이네 집안 살림은 나날이 늘어 온 식구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